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얼마 전 대나무밭 죽순서리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 제가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친구가 감자밭에서 서리하다 경험한 시라고요. 이번 사연 주인공인 친구를 가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가명이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한참 오래전 일인데 그 시절 기억이 제대로 남는 게 없지만 이 기억은 달라요. 바로 어제 일 같죠. 제가 어렸을 때 산 동네는 주변이 온통 감자밭이에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강이 흐르는데 강가에서 물놀이 하다 어두워지면 감자밭에 들어가서 감자서리를 하곤 했거든요. 그리고 나름 룰이라는 게 있었는데 한 사람 앞에 2개 이상 뽑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게 룰이었어요. 그렇게 뽑아낸 감자를 모닥불 피우고 구워 먹으면 그거만큼 맛난 것도 없었지만 그것보다 땅을 파서 그 숨어있는 감자들을 뽑아내는 게 그게 재미있어서 감자서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인심이 좋아서 말이죠. 감자서리를 하다 몇 번 걸린 적도 있는데 그런 몇 마디 하시곤 오히려 저희가 뽑은 것보다 그것보다 더 많이 주시고 했었던 기억도 있는데요. 대신 누구누구 집 다 기억하니까 감자 수확 때 일손 도우라고. 그때 동네엔 저랑 동갑인 머스마들이 5 있었어요. 신기하게 다들 나이가 같고 학교도 같고. 그 아래로는 한참 어리고 위로 형들은 또 나이들이 많고. 동네 최정의 감자서리 멤버 5. 그날도 5은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들어가는 길에 감자나 구워 먹자고. 그래서 긴장감 없는 감자서리를 시작했는데 멀찌감치 앞에 문가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거기 감자밭이 산하고 가까운 곳도 아니고 그래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그런 산짐승들이 내려오는 곳도 아니거든요. 게다가 그건 짐승처럼 보이지도 않고 마치 사람이 땅에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 감자밭은 과수원하고 달라서 일단 밭 위에 올라가면 어디 숨는다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뭔가가 밭에 있으면 눈에 확 들어오는 서리하기 굉장히 열악한 환경. 그래서 감자서리도 신속하고 정확한 속도전이 생명이고. 그리고 그 시절 수학철이면 감자도둑이 있던 시절이거든요. 지금은 감자도둑 얘기를 듣진 못했지만 그땐 그랬어요. 어느 집 누구네 밭에 감자도둑이 털어갔다고. 그런 감자도둑들을 동네 어른들은 두덕지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때 웅크리고 있는 그거 두덕지가 아닌가 하고 5이서 손에 돌들 하나씩 쥐어들고는 그쪽으로 움직였죠. 어린 것들이 겁은커녕 소리내서 달려가면 그 두덕지가 도망칠까봐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그렇게 그 근처까지 갔는데 할머니, 거기 감자밭 주인 댁 할머니더라고요. 우린 그 굽신 모드로 변해서는 아주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고 인사드리고. 그런데 할머니가 표정이 좋지 않으세요. 동네 어른들이 다들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렇게 좋은 분들 중에서도 탑티어셨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할머니 댁이 강가 바로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자 수확철 지나서부터 강가에서 놀고 있음 저희 먹으라고 감자도 쪄다 주시고 사이다도 갖다 주시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 표정도 없고 그렇게 잠깐 저희를 쓱 보시더니만 그냥 돌아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세요. 저나 다른 친구들은 그때 할머니 가시는 모습 보고 뭐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 보다. 어디 일이 있으셔서 가시나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자를 몇 개 캐려고 하는데 친구 중 하나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림이 이런 거죠. 넷은 감자를 캐려고 앉았는데 그 친구만 멀뚱히 서 있는. 그래서 야, 너 뭐 하냐고 넷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서둘러서 감자를 캐내려는데 조용히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 녀석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냥 몸이 바짝 굳어서는 조용히 울고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이냐고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더니만
그러고는 자기 집 쪽으로 냅다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머지 넷도 영문도 모른 채 막 소리까지 지르면서 달렸죠. 그냥 진짜 숨이 멈출 정도로 냅다 달렸는데 한참을 달려서 애들이 막 야야야 그런 식으로 부르고, 그러니까 달리던 친구가 그제야 진정이 됐는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애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할머니 돌아서서 갈 때 바지 아래로 발이 보여서 봤는데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에 발이 돌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뒤돌아서 걸어가니까 발 뒤꿈치가 보여야 하는데 발가락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할머니 발목이 돌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니까 에이 네가 잘못 봤겠지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때 다들 동시에 떠오르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할머니가 꼿꼿하게 서 계셨다는 거였어요. 분명 할머니는 허리가 약간 굽은 분이셨는데, 그래서 걸을 때도 허리를 약간 숙이고 걸어 다닌 분이셨는데, 저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도 그렇고 그때 할머니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걸어가셨다는 거였어요. 친구 말처럼 발목이 돌아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서서 걸어간 건 다섯이 다 본 거죠. 그 말이 나오니까 다섯은 또 막 각자 집으로 달리고, 저부터 집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께 감자밭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나눴을 때 다른 아이들도 들어가자마자 그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이젠 도둑질한 녀석이 당당하게 그걸 부모한테 말하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전 엄청 진지한데 말이죠. 그때 무서워서 울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받으셨는데 전화기를 내려놓고 절 쳐다보세요. 그리고는 어머니께 하시는 말씀이 그 집 할머니 좀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때 저희 가족 모두 적잖게 놀랐고 가족들 모두 저를 쳐다봤고, 여튼 다음날 점심 전에 부모님 따라서 장례식장 갔다가 며칠 지나서 할머니 보내드린 뒤에 동네 회관에 어른들이 모였는데, 그때 저도 다른 넷도 어른들 따라서 회관에 갔었고요. 그런데 어른들끼리 하는 말이 말이죠. 거기 막내 삼촌이, 그러니까 할머니 늦둥이 아들인데 그 막내 삼촌이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그런데 막내 결혼을 앞두고는 할머니가 떠나시기 그래서 애들 말처럼, 그러니까 우리 말처럼 발목도 그렇고 표정도 안 좋으셨나 보다고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다섯, 지금은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같은 지역에 살면서 어울리거든요. 연말엔 꼭 같이 모여서 자리를 갖는데 이 얘기 그때 가끔 나오곤 해요. 그리고 누가 에이 설마 그러면 다섯 모두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러죠. 그날 다섯이서 진짜로 본 거야 라고 말이죠. 친구 가명이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얘기 친구들 사이에선 유명한 얘기죠. 게다가 발목이 돌아간 건 한 명만 봐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쳐도 돌아가신 분을 돌아가시자마자 다섯이서 본 게 되는데 신기하죠? 혼자서 본 거면 헛것을 본 거라고 하겠지만 말이죠. 전 감자를 볼 때마다 생각나더라고요. 어쨌든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그 할머니 살아계실 때 너무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만약 악한 사람이었다면 죽은 뒤에도 악한 이미지였을 텐데 좀 그렇죠. 죽은 뒤 고인이 됐음에도 누군가가 자신 욕을 한다는 거, 기분 문제 그 이상 가는 비참함일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버스 안에서 어떤 할머니가 넘어지셨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괜찮냐고 하니까 다친 곳 없냐고 하니까 지금 아픈 게 문제냐고, 쪽팔린 게 문제지, 그랬다는 유머. 이거 한참 유행이었죠. 이 얘기를 그런데 전 왜 한 걸까요? 뭐 홀렸나? 이번 이야기는 자린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린도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린도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전 저수지가 몇 개 있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들은 시간이 나면 저수지에서 낚시들을 했었고,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낚시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마을엔 정말 매일같이 붙어 다니다시피 하는, 함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도 같이 다니고 숙제도 서로 집에서 같이 하고, 놀 땐 다른 놀이도 많았겠지만 우린 낚시를 최고로 좋아했었네요. 정말 기억에 문구점에서 그 흔한 로봇 장난감 한번 산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건 그렇게 친구와 낚시를 즐길 때 경험한 30년 정도 지난 얘기입니다. 우린 집에서 걸어서 10분 남짓거리에 있는 작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즐겼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외지에서 오는 낚시꾼들도 제법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저희가 낚시를 하는 작은 저수지 옆 큰 저수지에서 낚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저수지는 동네 어른들 아니면 근처 동네 사람들 외엔 외지인은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떤 그 외지에서 온 낚시꾼 한 명이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털을 잡고 하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조용히 그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외지에서 온 낚시꾼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낚시를 하다가 저희 쪽으로 오시더니 이 동네에 사냐면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긴 낚시가 잘 되냐는 둥 그냥 낚시 관련한 이야기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걸어왔었어요. 그러다 아버지랑 동네 어르신들도 느지막이 오셨는데, 그 외지인 낚시꾼은 진짜 뭐라 그럴까? 그 낚시꾼들 특유의 친근함을 한 200% 갖춘 사람이었네요. 나중에 온 아버지랑 동네 아저씨들하고도 대화 몇 번 나누는가 싶더니 친해져서는 이런저런 얘기까지 나누다가 나중엔 술판까지 벌렸습니다. 그때 동네 구멍가게에서 술이랑 안주랑 사다 드리고 저희 먹을 과자도 좀 사고 심부름 값으로 잔돈까지 받았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아저씨가 하는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아버지는 물론 동네 아저씨, 저, 그리고 친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그 아저씨 말은 실은 자기가 어젯밤 늦게 거길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저수지로 가려고 했었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지금 낚시하는 작은 저수지가 보여서 그 사람도 없고 조용해서 자리를 잡고 낚시를 했다는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그 저수지 옆으로는 그 뚝을 넘어서 작은 도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할머니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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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네 하는 그런 소리. 그래서 그 아저씨가 올라가서는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어떤 할머니가 그 도랑에 빠져서는 못 일어나고 그렇게 신음을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 도랑이 경사가 좀 있고 높이도 있는 곳이긴 한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면 힘 좀 쓰면 나올 수 있는 곳이지만 그 아저씨 말처럼 나이가 있고 힘이 없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엔 위험하거든요. 그 아저씨가 보기에도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망설임 없이 그 할머니 그냥 계시라면서 그 도랑으로 내려갔다는데요. 그때 어둡고 뭐 풀들도 미끄러우니까 뒤로 기어서 이제 내려가듯이 말이죠. 그리고 내려가서 할머니 있는 곳을 보니까 거기엔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땐 진짜 귀신에 홀렸나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보통 담력이 아니면 그 모르는 저수지에서 혼자 밤낚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아저씨도 자기 입으로 담력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라는데, 그땐 정말 책받침으로 그 머리카락 문지르면 정전기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게 머리카락 뜨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그러면서 아버지랑 아저씨들한테 혹시 여기 귀신 나온다는 말, 그런 말이 있는 곳이냐면서 농담식으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도 그렇고 아저씨도 그렇고 그리고 저랑 제 친구도 그렇고 한참을 그 아저씨를 쳐다봤었네요. 그러면서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얘기를 했어요. 저 어디 저 뚝 너머 도랑요? 거기 물골? 그러자 외지에서 온 그 낚시꾼이 맞다고 거기라고 말을 하니까 동네 아저씨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올봄 초에 백골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백골 할머니 돌아가신 곳인데? 그때 동네 사람들끼리 이제 백골이라고 부르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요. 거기 사시는 할머니가 우리 마을 친구 댁에 놀러 오셨다가 가시는 길에 그 도랑으로 미끄러져서 다음날 돌아가신 모습으로
발견됐었거든요. 그해 봄 초에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외지인이 거기서 할머니를 봤다고 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얼음이 됐었고 말이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그 외지인 낚시꾼은 그럼 내가 귀신을 본 게 맞나 보네.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서 술 한잔 들이키고 허탈하게 웃으면서 밤하늘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가보니까 그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할머니 돌아가신 곳은 물론 돌아가신 것도 모를 사람이 거기서 할머니를 봤다고 하니까 말이죠. 한동안 그 낚시꾼 얘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얘기가 됐었네요. 자린도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모르는 곳이고 처음 간 곳에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다? 그것도 그 동네 사람들 다 아는. 그때 외지에서 온 낚시꾼은 정말 그 백골 할머니를 본 게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 7, 80년대를 주름잡던 동네 작은 구멍가게. 하얗고 딱딱한 돌사탕도 팔고 쥐포도 구워서 납작하게 눌러주고 아폴로나 꿀쫀득이 같은 불량식품도 팔고. 이번 괴담은 낚시 캠핑 카페 회원이신 효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효우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효우님께서 경험한 기묘한 이야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우님이 그 일을 경험한 건 80년대 중반. 효우님 마을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거기서도 효우님 집은 다른 집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효우님 집이 있는 곳을 바깥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우님은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는 몇십 분을 걸어가야 했다고 하고요. 그때 당시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마을에는 놀이터는 고사하고 마땅히 놀 곳도 없어서 동네 친구들과 할 수 있는 놀이라고는 그냥 나뭇가지에 실 묶어서 바늘 하나 달고 지렁이 잡아서 홍천강에서 낚시를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돌치기나 구슬놀이 등이 거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처 산에서는 잘 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산에 뱀이, 그리고 뱀도 뱀이지만 과장 좀 더해서 주변 산 반이 무덤들이라서 다들 산에서 노는 건 꺼렸었다고 합니다. 놀이 중에서는 쥐불놀이라고 하죠. 깡통 구멍 뚫어서 철사로 줄 이은 다음에 그 안에 나뭇가지 넣고 불 붙이고 휙휙 돌리면서 노는, 정월 대보름에 하는. 효우님과 친구들은 이걸 제일 좋아라 해서 대보름이 아니더라도 자주 즐겨 했었다고 하는데요. 효우님과 친구들은 깡통에 고구마 넣고 돌리다가 그렇게 돌리면서 놀다가 배가 고파지면 그 고구마 꺼내서 먹고,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돌리면 먹는 것보다 시커멓게 타는 게 더 많아서 이게 먹고 나면 손이며 입이며 새까맣잖아요. 그거 보고 좋다고들 서로 웃고 그런 게 좋아서 그래서 제일 좋아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쥐불놀이 하는 곳은 물가 옆 넓은 들판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에는 다른 물건들도 그렇고 과자랑 음료도 몇 가지가 전부인 작은 방이 딸린 아주 작은 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게에 사시는 분은 할머니셨는데 고향이 북한이셨고 6.25 때 이산가족이 되셔서 가족들 생사도 모르시고 혼자 지내는 분이셨다고 하세요. 그래서인지 효우님과 친구들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고 효우님의 기억에 할머님은 늘 웃는 얼굴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기묘한 경험을 한 그날도 효우님과 친구들은 그 들판에 모여서 쥐불놀이를 하기로 했었다는데요. 그땐 손목시계도 없고 그냥 대충 야 저녁 먹고 만나자 하는 시기라서 혼자 떨어진 곳에 사는 효우님은 혹시라도 늦을까봐 부엌에서 저녁 챙겨 먹고 바로 새까맣게 그을음 가득한 그 쥐불놀이 깡통을 손에 쥐고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그 약속 장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막 열심히 달려가 보니 멀찌감치 약속 장소가 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은 벌써 나와서 쥐불놀이가 한참이더랍니다. 재밌다고 깔깔거리면서 우는 소리까지 들리고
그거 보고 효우님은 야 나만 빼고 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친구들이 쥐불놀이 하는 곳으로 웃으면서 달려갔는데 거의 근처에 다다랐을 때 좀 전까지만 해도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그 휙휙 돌던 쥐불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네요. 웃음소리도 신나게 돌던 그 쥐불도. 이거 이러면 겁나죠. 무섭죠. 네, 효우님도 그걸 보고 겁이 나서 바로 뒤돌아서 뛰는데 진짜 그땐 엉 소리까지 내면서 막 울면서 달렸다고 합니다. 그냥 뭐 눈물 콧물 다 나오는데 죽음의 공포라고 할까요?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느껴지더래요. 나 죽는 건가?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렇게 달리는 효우님 앞쪽에서는 친구들이 웃고 떠들며 오고 있더래요. 효우님은 친구들 보니까 눈물이 더 나왔다는데 체면이고 뭐고 없이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막 울면서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효우님 말 듣고 놀리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고 모두들 그거 도깨비불 아니냐며 뭐 귀신불 아니냐면서 큰 소리로 떠들며 얘기하는데 몇몇은 겁을 먹고 집으로 가자고 하고 또 몇몇은 신기하다며 그쪽으로 가보자고 하더랍니다. 그러고는 다들 효우님께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효우님 집이 머니까 집까지 바래다 주자며 이제 돌아서들 가는데 가다 보니 할머니 구멍가게에 불이 켜져 있더랍니다. 원래 그 시간이면 불이 꺼져 있는데 말이죠. 효우님과 친구들은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음료수랑 과자랑 사서 먹자면서 할머니를 부르며 가게에 들어갔고 할머니는 언제나 그렇듯이 웃는 얼굴로 효우님과 친구들을 맞이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물건을 다 고르고 계산을 하려는데 할머님은 웃으면서 말없이 손짓으로 그냥 가라고 하시더래요. 됐다는 듯. 그냥 먹으라는 듯. 다른 때도 가끔 그러셨기에 이번에도 그냥 주시나 보다 하고 효우님과 친구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이제 배꼽 인사를 하고 나와서는 과자랑 음료수랑 먹으면서 효우님 집까지 바래다주고 친구들은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과자를 들고 집에 들어온 효우님을 보고 효우님 어머님이 물어보시더래요. 과자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가게 할머니가 주셨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효우님 아버님이랑 동네 아저씨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동네 아저씨랑 효우님 아버님이랑 술 한잔 하려고 가게에 들렀는데 그때 이미 할머님은 돌아가신 상태였답니다. 그리고 그때가 거진 효우님이 그 쥐불들을 본 시간대였다고 하고요. 효우님은 친구들이랑 다 같이 봤으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해보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친구 집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리고 통화를 하던 효우님 어머님은 놀란 목소리와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일은 효우님 혼자만 경험한 일이 아니었기에 다음날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는데 어른들은 처음에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 하다가 나중엔 이게 무슨 일인가로 바뀌었고 동네 어른분들이랑 효우님이랑 친구들은 이젠 할머니가 떠나고 안 계신 그 가게 앞에 가서 마지막 가시는 길 편히 가시라고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우님과 친구들은 명절날이나 동네에서 가끔 만나면 지금까지도 그 시절 할머님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외롭게 홀로 사신 할머님께서는 마지막 떠나시는 길에 그 손주 같은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미처 떠나지 못하시고 가게에서 아이들을 기다리셨던 건 아닐까요? 혹시 효우님이 본 그 쥐불들과 할머님의 죽음에는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